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나올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전화 금융 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평에서만 1000여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가족인 척 접근해 신분증이나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에 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 사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전세 세입자 등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나오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평에서만 1000여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범에 걸리면 아차하는 순간 개인정보뿐 아니라 돈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통장이 불법 개설돼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을 믿고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습니다. A씨가 통화한 사람은 보이스 피싱범이었습니다. 지난달 B씨가 딸에게 받은 메시지입니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이 하라는 대로 앱을 설치하고 본인 신분증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누군가 B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세대를 개통했습니다. 가족인 척 접근해 신분증 사본이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앗는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 전체 피해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형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평에서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 피해는 1000여 건, 이 중 사칭형은 800여 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80%가 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1년 새 20% 넘게 많아졌습니다. 대출 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 문자, 악성 앱 등 각종 범행 수단을 집중 단속하고 차단함에 따라 미끼 문자, 악성 앱 없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 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피해는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보낸 공공기관의 공문, 대출을 빌미로 한 선입금 요구 모두 가짜입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러한 금전 요구 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평소 통장 이체나 인출 한도를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비해 가족 내 암호를 만들어 놓으라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자가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색사법경찰단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하루 최고 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한 달 4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점검 소홀로 화재 신고 시 인명사고가 우려되며
숙박시설 허위 정보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된 3,805가구를 발표했습니다. 2차 선정가구는 1차 선정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76만 원, 2인 가구 293만 원, 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59만 원 이하입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 2년간 지원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김남원 아나운서는 네. 어디서 자란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노는 아닐 거고 밭, 농촌 이런 곳 아닐까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요즘 부산에서는요, 전철역 안에 있는 기계에서 작물을 재배해 파는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기술로 농사를 짓고요, 신선한 먹거리 공급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 속 스마트팜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철 역사 건물 한쪽. 안으로 들어서자 층층이 쌓인 쇼케이스 안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워터헤드 카이피라, 이자벨, 제페토, 크리스피아노 등등 유러피안 샐러드를 22종 정도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땅 대신 기계를 활용하는 도심 속 스마트팜. 빛과 온도, 습도를 작물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영양분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실내라도 빈 공간만 있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맞춤형으로 전부 제작이 가능해서 이제 도심에 필요한 곳에 어떤 위치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고, 스마트팜 장비는 물을 90% 이상 줄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다 자란 채소는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도심 교통망을 활용해 식탁까지 먹거리를 전달하는데 유통 과정이 짧아 남다른 신선함이 강점입니다. 우리가 쓰면서 가끔 신선한 거 쓰려고 이제 오늘 일정을 한꺼번에 다 따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만큼은 우리가 이제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의 80%는 경계선 지능인 혹은 장애인입니다. 수학 등에서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특성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한 진화가 농촌은 물론 도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은평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은평 지역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대회 주제는 두 가지로 기후위기와 내가 바라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은평구, 우리나라입니다. 대회는 동시와 그림 두 개의 부문으로 진행되며 아동 한 명이 부문별로 한 개 작품씩 중복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로 은평구 홈페이지 신청 접수 광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작품 원본을 구청 가족정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 10명, 장려상 2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구민입니다. 올해 지원 대수는 모두 100대로 이 중 20대는 취약계층 구민에게 특별 배정해서 대상자를 별도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다음 달 17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구입 보조금은 1인당 1대, 구매 금액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집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오는 5월 1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다음 달 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참석자를 사전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온라인 사전 신청자에게 특강 핵심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전략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학사제도입니다.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문을 닫아 이른바 먹튀 피해를 봤다는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학원과 헬스장 등 다양한 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면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먹튀라고 하면 손님들이 식당에 가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컬어 왔는데 이게 업체 자체에서 지금 먹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 대구 대형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지점에서 지난달 22일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회원권을 판매한 뒤 환불 불가 메시지와 함께 돌연 휴업에 들어간 경우, 인천에서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치과가 무단 폐업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나 교정 치료를 위해 수백만 원을 미리 결제한 고객 수십 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로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용인 소재 영어 어학원이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등 학원, 과외, 헬스장, 치과 등 그 업체들의 술법도 갈수록 정교화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과나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선 지급한 큰 금액 때문입니다. 이거 환불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업체들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는 있지만 업체들이 폐업한 상태라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강제 집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아직 카드 할부가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할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시불로 모두 선결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데요. 이걸 미리 좀 알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에 좀 어떤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업체들의 마케팅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처럼 지나치게 할인율이 높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업체들을 선택할 때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LG헬로비전 양천 은평방송 2023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LG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양천 은평방송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잘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LG헬로비전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다른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이슈를 심층 취재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위원들은 또 오는 7월 민선 8기 출범 1년을 평가하는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서울시가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한강공원에서 모의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한강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한강공원 안내센터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훈련은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에서 최대 17,000톤까지 방류하는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한강공원 침수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옥수 나들목 통제 훈련과 육관문 개폐 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펄 제거 작업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